네, 오늘은 미국 은행들의 여신 증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미국 은행들의 여신 증가는 기업이라든지 가계의 자금 조달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활동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물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이런 흐름 자체가 M2의 반등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은행 여신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의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은행의 여신 증가 추세는 지금의 신용 창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여신 증가 추세는 겉모습만 보고 그 내막을 살피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흐름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 M2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죠. 사실 이 M2 유동성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으로 올린 게 있으니까요. 제목이 이겁니다. 유동성 격차가 불러온 파고,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왜 높아지나,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단기 유동성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현재의 M2 증가는 은행 예금들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소형은행들의 예금 유입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은행들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소형은행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절대 금액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금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결국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했거나 대출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거나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대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 차트죠. 오른쪽은 YY 흐름이고요. 왼쪽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은행의 신용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YY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 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3.6%에 위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가파르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은행의 여신 추이는 한마디로 은행의 신용 창조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얼마나 해줬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용 창조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곧바로 이 M2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M2가 반등하는 흐름이 결국에는 은행들의 여신 추이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신용 창조가 일어나는 개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신용 창조가 대출을 통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 여신 증가율이 3.6%로 집계가 된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차트를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신용 창조, 한마디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사실 대부분이 보유증권 증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신용 창조, 한마디로 여신 증가는 대출이 확대돼서 늘어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 보유증권이라고 하면 국채도 있고 MBS도 있을 텐데, 이게 늘어나도 여신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또 하나는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이 되겠죠.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도 여신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신용창조 추이가 증가 추세를 보인 건 실제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보유증권, 국채라든지 MBS를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신 증가율이 집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지금 전체 여신 추이만 보고 신용창조가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이 활발해져서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다 또는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의 M2의 반등의 흐름이 그 내막을 좁혀가면 결국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은행들의 보유증권, 국채나 MBS 매입량이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실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이 대출은 상업이라든지 산업, 주택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늘어난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야
진짜 대출이 늘어나고 신용 확대로 견전한 미국 경제가 확대되는 활성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여신 증가가 늘어난 대부분은 보유증권이 늘어나면서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 급격하게 줄었던 데가 SBB 파산 때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줄이고 이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 구간을 보였던 이 구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건데요. 집계한 이래, 한마디로 75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한 구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막투막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던 국채나 MBS를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인지한 연준이 급하게 BTF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국채 가격을 방어해줬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흐름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예금이 늘어나면서 국채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어제 글로벌 해외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보유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들고 있던 국채가 지급준비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오히려 이 빨간 선,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 흐름 보시게 되면 사실 실물 경제의 대출에 이런 회수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실제 손실로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파란색 보유증권을 매각하면서 나타났던 이 구간에서는 어찌 보면 평가손이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지만 사실 이 자산단에서의 문제, 실물단에서의 대출은 은행들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 계정입니다. 은행들은 일반 기업들과 회계가 반대입니다. 어찌됐든 은행 자산단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실물단에서의 위축, 리스크 확대는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진짜 문제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SBB 파산은 사실 가짜 파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의 부채 계정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따라서 사실상 빠르게 봉합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실물단에서에 대한 이런 위축은 은행들의 자산단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부실로 이어져서 은행들이 실제 회수에 나서게 된다면 사실 진짜 손실로 확정이 되는, 이게 진짜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저는 SBB 파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제 경기 침체가 더 뒤로 미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난 영상에 다 올린 게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SBB 파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평가손에 의한 가짜 파산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이때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첫 번째 채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그런 구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렇게까지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리스크는, 진짜 침체 리스크는 더 빨리 다가왔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은행 신용 추이, 한마디로 미국 은행들의 여신 증가율 추세는 지금의 은행 대출의 증가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 보유증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여신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물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냐,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용창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의미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여신 증가 추세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파란 선을 장기 시기율로 더 확대해서 그려보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까지 이례적으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한 구간이 없을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 지금의 신용창조 증가, 대출 여신의 확대는 보유증권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이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